안녕하세요, 여러분. 2236-5041의 안지윤입니다. 지금부터 시각 디자인 리서치 중간고사 3조의 감정어 이미지 리서치, 감정을 분류하고 분석해 생성하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원활한 이해를 위해 화면의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인식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있다는 증거? 통제하기 어려운 것? 이렇게 다양한 답이 돌아오는 감정에 대해 저희는 우선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화면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논문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어떠한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인 감정은 그 정의가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현대로 갈수록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과거에는 감정을 통제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울에 빠진 사람은 뇌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미달자라고 칭하며 격리하는 사태도 빈번했을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동일하였는데요. 데카르트와 토마스 아퀴나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들 또한 감정은 의지로 통제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충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감정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이해하며 감정을 찾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냐고요? 그건 바로 오랜 시간 이어진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거에서 화면 속 플라톤과 같이 마냥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고 과거 예술 분야에서 또한 예술을 오히려 감정을 영감의 소재로 여겼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감정을 타인과 분류하는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고 중요한 삶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등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분류, 트리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저희는 날씨, 장소, 계절, 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떠오르는 감정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감정어를 도출한 후 긍부정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한 뒤 플루치크의 이론에 따라 감정을 8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마 다들 플루치크의 이론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플루치크의 이론이란 심리학자 로버트 플루치크가 인간의 감정을 8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서로 결합하거나 강도에 따라 복합되는 감정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론입니다. 저희는 감정을 단순히 일정한 개수로 나열하거나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감정의 복합성과 유동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플루치크의 이론이 훌륭하다 생각하여 이 이론에 따라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플루치크 이론을 토대로 156개의 감정어를 8가지 감정으로 분류한 후 트리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요. 그중 선정한 대표 감정어는 감정 시스템의 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어의 대표 감정어는 기쁘다, 부정 대표 감정어는 분노하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긍정어의 대표 분류인 기쁘다의 어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쁘다는 화면 좌측에 서술된 것과 같이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를 의미합니다. 기쁘다의 어원과 시대별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기쁨의 특징은 기대, 수용, 사랑, 신뢰와 같은 여러 감정이 중첩되어 구성되며 공동체 내의 협력 및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쁘다의 세부 감정어로는 자유롭다, 아름답다, 사랑하다, 활기차다, 상냥하다, 유쾌하다, 행복하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어의 대표 분류인 분노하다의 어원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노하다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다를 의미합니다. 분노하다의 어원과 시대별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한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분노하다의 특징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발적 감정뿐 아니라 억압과 수치심이 내재되어
파괴성과 공격성으로 변형되어 지속적으로 내면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어 기제로서 파괴적 행동을 촉발하기도 하며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감정인 것이죠. 그런 분노하다의 세부 감정으로는 격노하다, 원통하다, 답답하다, 짜증스럽다, 불쾌하다, 애증하다, 증오하다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리서치, 분석과 생성입니다. 저희는 우선 감정별 이미지를 다양한 서적과 사이트에서 찾아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기쁘다의 각 세부 감정어별 가장 중요한 특징만 말씀드리자면 자유롭다는 단독의 팔을 크게 벌린 전신 포즈가 큰 특징이었으며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밝은 색채와 전체샷 위주로 촬영, 사랑하다는 붉고 핑크톤의 두 명이 밀착해 있는 포즈가 많았습니다. 활기차다는 역동적이거나 속도감이 드러나는 이미지, 행복하다는 단 음식이나 확대된 얼굴 사진이 많았습니다. 유쾌하다는 치아가 보이는 미소와 알록달록한 이미지, 상냥하다는 사람의 손이 주로 등장하는 차분한 이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노하다의 세부 감정어입니다. 격노하다는 붉고 검은색이 주 색상이었고 미간을 찡그린 이미지가 주였으며 원통하다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두운 분위기, 답답하다는 머리를 쥐어잡거나 입을 막는 등의 포즈가 많았습니다. 짜증나다에서는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는 단독 인물샷, 불쾌하다에서는 위생적 문제를 다루는 이미지, 애증하다는 인물 두 명이 줄을 이뤄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이미지, 증오하다는 폭력적 제스처를 취하는 포즈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미지 분류 분석을 통해 각 감정어의 대표 이미지들을 선정하였고 선정한 대표 감정어의 대표 이미지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쁨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4명의 어린아이가 눈을 찡그릴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입니다. 높은 채도와 역광을 가졌고 전체적으로 밝고 에너지가 가득하며 화면의 설명과 같이 긍정 세부 감정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이미지라 판단하여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노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근육 긴장이 드러난 고함치는 듯한 인물의 얼굴이 보이며 격앙된 감정을 잘 보여주는 얼굴을 클로즈업한 이미지입니다. 이 또한 부정 세부 감정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이미지라 판단하여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감정어의 대표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각 감정어의 특징을 파악한 것을 통해 자유, 아름다움, 사랑 등의 세부 감정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하다 세부 감정어 또한 각 감정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붉거나 무채색의 채도 이미지, 눈물을 흘리거나 얼굴을 잔뜩 찡그린 이미지 등을 각 감정어에 맞게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리서치 분석하기입니다. 명화, 사진, 일러스트, 광고 이미지를 찾으며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는 맥락, 색감, 구도, 분위기 등 이미지마다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기의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며 눈에 보이는 기표의 결합을 통해 이미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일상적 행복이 건네는 위로와 기쁨을, 해바라기는 예술이 주는 기쁨의 힘을, 키스와 맨 윗 글라스스는 대중매체가 주입한 기쁨의 상징 기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하 작품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과 표현 방식에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도 대담한 색채, 인물의 몸짓, 색조, 웃음 등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하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미지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각선 구도에서는 인물의 감정의 극대화함을, 색채를 대비시켜 극적 감정을 형성하고 긴장된 몸짓을 통해 불안과 분노를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이미지를 보는 것 외에 기표를 분석한다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의를 형성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작품도 마찬가지로 구성과 표정 몸짓, 명도 대비 등을 통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도 얼굴, 손짓, 표현 기법과 인물의 상태 등을 통해 의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감정어의 AR 이미지를 생성하고 프롬프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 감정어를 분석하여 환경, 피사체, 색감, 분위기, 스타일, 동적 요소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리서치한 이미지 분석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화면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왼쪽 이미지와 같은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은 다른 팀원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프롬프트들입니다. 다음은 분노하다의 AI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기쁘다와 마찬가지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화면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해 왼쪽 이미지와 같은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프롬프트들입니다. 발표를 끝맺히며 저희는 7주간의 수업을 통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통제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감정은 화면과 같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분석하고 활용해 저희처럼 단 한마디의 감정 없이도 감정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만들어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